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영화 뉴스 컨텐츠를 이프렌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들으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과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데시벨이라는 작품이고요. 김래원 배우와 이종석 배우님이 주연으로 나와주시고요. 김래원 배우님이 이제 주인공인 것 같고, 이종석 배우님이 악역인 것 같죠. 그리고 11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상영 시간은 1시간 49분 57초이고요.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근데 이종석 배우가 의외로 영화에서는 악역으로 자주 나와요. 그죠? 드라마에서는 좀 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데 유독 VIP에서도 그렇고 이번 작품에서도 그렇고 악역으로 그려지는데 그 이종석 배우 마스크가 되게 신선한 게 이렇게 되게 귀공자처럼 생긴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악역을 할 때는 뭔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느낌도 동시에 주는 배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가 되게 다양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드라마 인기는 많았지만 마지막 회는 욕을 많이 먹었던 그 빅마우스에서도 연기를 되게 잘해줬죠.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 작품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래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데시벨도 그렇고 지난주 토요일에 공개가 되었던 드라마죠. 소방서옆 경찰서 SBS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제 열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래원 배우의 지금 불운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소방서역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구설수에 지금 휘말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작을 하시던 PD께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맡은 PD님이 조선구마사의 PD님이 그 뒷자리를 또 계속 해주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려서 이거 시작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영화 데시벨 역시도 지금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해왔을 때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었어요. 음모론들이. 그 음모론들 중에 하나와 소재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요, 그 시사회에서 공개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냥 영화 자체가 별로다라는 시사회 후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김래원 배우가 최근에 드라마와 영화 연달아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분위기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참 정말 좋은 배우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도 한 분이신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화는요, 그 예전에 있었던 한국 영화 동감의 리메이크작인데요. 지금 뭐 충무로의 가장 핫한 청춘 스타들 다 모아놨죠. 캐스팅 다 해놔가지고 이 배우들만 보면은 역대급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고편이 공개가 되고 나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원작 영화인 동감이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유지태와 김하늘이라는 그 정말 명배우들이 게다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작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리메이크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감보다는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지라는 그 우려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려감이 베이스에 깔린 상태로 이 예고편을 보니까 아마도 고운 시선으로 이제 보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진구, 조이연, 김혜윤, 나인우, 배인혁 배우님 전부 다 핫한 청춘 스타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 나오고 이제 관람가는 12세 이상 관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작과 다른 설정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원작과는 그 남녀 설정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유지태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는 자, 여기 있죠. 원작에서 성별이 반전이 되었다. 김하늘이 맡았던 배역에는 여진구가, 유지태의 배역에는 조이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남녀의 역할이 좀 바뀌어서 나온다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담인데요. 제가 그 조이연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의 이 완성도와는 관련 없이 이 조이연 배우가 이런 청춘물에 나온다는 게 너무 반가운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좀 특이한 점이라면은 요 영화에서 배경이요.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시점이 배경인데 실제 저희 얼마 전에 개기월식 한번 일어났었죠. 고때 시사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고 영화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나중에 OTT로라도 저는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그 조희연 배우에 대한 팬심 때문에 OTT로라도 한 번쯤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더 많은 리메이크작이다라는 거는 좀 지금 분위기는 여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폴 600m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황석기 번역가님께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강력 추천한 그런 작품이 되겠죠. 높은 고도에서의 공포감과 이 거리감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연출한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존씨님이 어우 저런 영화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저런 영화라는 게 그런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저런 짓을 해서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할까 싶은 행동들을 하는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아마도 존씨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하여튼 뭐 고군분투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포인트는 사실 이 영화는 뭐 저런 데를 왜 가라는 생각부터 하면은 그냥 사실은 사실 볼 이유가 없는 작품이긴 해요. 근데 저런 데를 왜 가를 떠나서 이제 과연 저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거랑 높은 곳에서의 어떤 공포감을 어떻게 연출을 했을까? 이걸 사실 보는 영화긴 한데 일단 저는 예고편만 딱 봤을 때도 먼저 그러니까 저길 왜 가가지고 이 생각부터 딱 드는 걸 보니까 뭔가 저한테는 한 번의 그 진입 장벽이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재밌겠는데 진짜 예고편만 봐도 진짜 살 떨리는데 내가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 취향은 다양하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세 관람가고요. 107분 상영 시간도 굉장히 착하죠. 거의 뭐 1시간 30분, 40분 뭐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상 최초 고공 서바이벌 지상에서 가장 높은 600m 타워 내려갈 단 하나의 길이 끊겼다. 핸드폰 먹통, 식량 전무, 잠들면 추락, 한계초과 압도적인 스릴, 지금껏 없었던 고소공포에 전율한다. 요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높이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이제 입사한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신입사원 연수를 받을 때 몇 박 며칠 같이 합숙을 하면서 저런 저런 걸 체험을 했었어요. 막 어디 막 암벽 등반 기어 올라가고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물론 뭐 안정 장비 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뭐 동기들아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높이까지는 아닌데 뭐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저런 영화에 나오는 저런 거예요. 저런 기둥이에요. 거기까지 이렇게 사다리로 기어 올라가서 그 기둥에서 뛰어내리면서 앞에 보면 눈앞에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탁 잡고 이제 짚 라인처럼 쭉 타고 내려오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잡이를 점프해가지고 그 손잡이를 잡으면은 짚 라인을 타고 쭉 내려오는 거고 못 잡으면은 이제 안정 장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패했습니다만 아파트 3층 높이 정도만 돼도 거기에 올라가서 서는데 진짜 옛날에 복도식 아파트 있죠. 복도식 아파트. 거기서 그냥 이렇게 밑에다 내려다 보면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기 올라가 있으니까 똑바로 서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 높이인데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3층 높이에서도 그런데 저 정도 높이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공포일지는 뭐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만 영화에서는 그거를 관객들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출을 했을지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산의 감독판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정식 제목은 한산 리덕스라는 제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 백윤식 배우님은 요 한산의 후속작에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독판의 리덕스에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뭐 연결고리를 뭐 제공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후속작이랑요. 그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산이 그 올 여름 테드폴 영화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긴 몇 안 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손익분기가 600만이었는데 아마 720만, 720만이죠. 720만을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뭐 극장에서 보긴 봤습니다만 굳이 뭐 감독판까지 챙겨가면서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작품이긴 해요. 저한테는. 이게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극장판은 129분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되는 리덕스판은 150분, 거의 한 20분 정도가 추가된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뭐 한 번 더 극장에 가서 봐야 되나? 저는 안 볼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주변에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가서 보실 것 같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이 넘으면서 뭐 몇백만이 넘을 때마다 이벤트성으로 유튜브에서 삭제된 장면을 공개를 해줬잖아요. 요 한산이. 그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순신 장군이 어머님 댁에 찾아가가지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이렇게 막 먹방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 네. 와키자카가 그 패전한 후에 그 되게 바다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뗏목인가 뭐 판자 같은 걸 잡고 막 떠내려가는 부하들이랑 같이 뭐 그런 장면 두 개가 삭제된 장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 그런 컷들도 다 이제 그 감독판에서는 리덕스판에서는 포함이 되어서 공개가 될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뭐 굳이 그게 궁금하다고 해서 극장에 가서 다시 볼 것 같진 않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그래도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킹덤 2 아드칸 데지로라는 일본 작품인데요. 킹덤 2 아드칸 데지로 같은 경우는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실사화가 되는 작품이고요. 원작이 만화죠. 만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편 같은 1, 2편 모두 다 이미 일본에서 굉장히 흥행을 성공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반응이 좋았던 작품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2편도 이미 일본에서는 개봉을 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뭐 대중적으로 히트를 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챙겨 보시는 매니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개봉 소식에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킹덤이라고 하면은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그 국산 좀비물 킹덤이 떠오르지 이 작품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저 역시도 이게 1편이 있었어? 왜 갑자기 2편이야?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흥행을 해요. 우리나라 분위기랑 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흥행했다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먹히지는 않거든요. 그게 꼭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엑소시스트인데요. 요거는 굳이 예고편을 틀지 않겠습니다. 지금 야밤에 야밤에 요거 예고편을 괜히 틀었다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무서워서 굳이 틀지는 않겠습니다. 이 엑소시스트의 감독판이 재개봉을 합니다. 뭐 리메이크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재개봉입니다. 재개봉이고 요것도 아마 그 워너브라더스 필름 그 작품들 중에서 재개봉을 하는 거라서 아마 그 메가박스에서만 개봉을 할 것 같고요. 이 작품이 시대의 명작 공포 영화로 사람들이 많이들 추앙하는 작품이잖아요. 명장면들도 많고 작품을 못 보신 분들이라도 뭐 짤방이나 클립 영상 같은 걸로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많은 영화에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하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죠. 요게 이제 재개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처음에 학생 때 접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걸 뭐 굳이 다시 본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억으로는 그 본격적인 시각적인 공포씬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분위기 빌드업만 좀 오랜 시간 동안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장면만 좀
강렬한 영화 뭐 요런 걸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공포 영화로 정말 명작 공포 영화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그 당시에 놓쳤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극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써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촌스러운 연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던 것도 있고, 이 작품 이후에 많은 공포 영화들이 이 작품의 요소들을 이제 오마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사람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 문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들에 대한 소개는 이쯤 마치겠고요. 이제 영화 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텔레토비가 리부트가 됩니다.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은 아기 햇님이 백인이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원작에서는 여기서는 동양인이나 흑인이 이제 아기 햇님을 하게 되네요. 뭐 이것도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PC의 일환으로 그렇게 된 거겠죠. 그죠? 이게 뭐 방영 당시에 뭐 국내외 할 거 없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뭐 리메이크 할 수도 있다, 리부트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사실 이게 유행할 당시에 그냥 유행으로 안 거지 TV에서 챙겨보던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첫 방송이 언제냐 보자. 첫 방송이 한국에서는 1998년도에 이제 첫 방송이 됐네요. 어쨌든 그런 세대긴 한데 이게 타겟으로 한 연령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큼 흥행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패러디들이나 뭐 여의도 텔레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패러디들이나 아니면 많은 곳에서 이제 쓰였죠. 패러디의 소재로 많이 쓰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유명해야 돼요. 이제 다른 곳에서 이거를 패러디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뭐 패러디 한 건지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디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고려를 하는 게 과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소재인가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고려를 할 텐데 이 텔레토비의 패러디나 어떤 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작품이다라는 거였겠죠. 아마 아동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타겟 연령층이 2세에서 5세네요. 근데 지금 저희 애가 지금 6살이고 내년에 7살이니까 저희 애가 뭐 시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저는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작품은요, 치타레 부인의 사랑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원작 제목은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것 같고, 이게 뭐, 차탈의 부인이든 채털리 부인이든 이게 뭐, 외래어다 보니까, 이게 한글로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작품이고, 자, 봅시다. 이게 소설이 원작인데, 원작 소설이요. 외설물로 분류가 되어서 처벌받는 일도 있었고, 야한 장면들이 소설에서도 많이 묘사가 됐나 봅니다. 근데 사실 소설 700페이지 중에서 한 30페이지 정도에 불과한 그런 묘사가 있었는데, 심리 묘사가 굉장히 정교하고 좀 적나라해서 에로티시즘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어떤 뭐 그냥 싸구려 야설 같은 것과는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어나더 레벨의 어떤 그런 뭐 소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성인물인 것 같고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예고편만 봐도 아이고 이거 봐요. 다 연령 제한이 걸려 있구나. 저 깜짝 놀랐네. 예고편에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넷플릭스에서 영상화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뭐 이렇게 영상화가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는요. 영화 터미널 다들 아시죠? 톰 행크스가 나왔던 이제 옛날 작품인데 그분이 18년 동안 파리 공항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사망하셨다는 뉴스입니다. 터미널이라는 작품이 개봉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끈 작품이긴 한데 실존 인물을 소재로 했다고 해서도 유명했고 영화 자체도 잘 만들어져서 유명했긴 한데 뭐 이때 제가 학생이었나 그래가지고 어떤 이 작품을 공교롭게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소재가 되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이렇게 사망을 하셨다고 해서 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난주에 개봉했었던 작품 중에서 가장 핫한 블록버스터였죠. 블랙팬서 2에 대한 기사들인데요.
마블이라서 1인데 마블 치고는 저조한 성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국내 기사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1위긴 한데 기대보다는 저조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흥행을 보면은 이제 월드와이드나 북미로 따지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그 대혼돈의 멀티버스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그런 성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호불호 반응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불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여론이 그런 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국내에서 흥행 성적은 조금 떨어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는 1입니다. 1위는 1이지만 사실 지금 뭐 이렇게 극장가를 이끌 만한 작품이 많이 없기는 해요. 뭐 리멤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백에 밀려가지고 상영관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백도 괜찮긴 한데 전 자백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자백도 괜찮은 작품이긴 한데 지금 이 블랙팬서라는 이 거대 블록버스터와 비비기에는 사실 힘이 좀 약하기도 하거니와 리메이크 작품이다 보니까 인비저블 게스트의 리메이크 작품이다 보니까 원작을 본 사람들이 굳이 뭐 이렇게 극장까지 가서 보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땅한 블록버스터 경쟁작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개봉작 쪽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블랙팬서 2가 아무리 별로라 한들 블랙팬서 2랑 비빌 만한 작품이 딱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제 시선에는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 박스 오피스 1위는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1위를 유지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마블의 명성치고는 조금 부족한 성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요, 이번 주 수요일 밤 11시에 흐름드 살롱에서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언하트라는 캐릭터가 블랙팬서를 통해서 2편을 통해서 처음 이제 선보였죠. 그런데 이 아이언하트라는 캐릭터가 토니 스타크와 복잡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요. 혹시 토니 스타크가 문란한 생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아이언맨 1편, 2편까지만 해도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냥 남봉꾼 이미지가 좀 있긴 하죠. 1편에서 정신 차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여성 편력을 좀 보여주긴 하죠. 이 토니 스타크가 한참 막 그 정신 못 차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건드리고 다닐 때 숨겨진 딸이었나? 사람들이 혹시나 토니 스타크의 딸이다 이런 설정이면은 마블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토니 스타크와 어떻게 연결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혈육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열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마블이 그 차세대 히어로들을 소개하는 방법이 뜬금없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갑툭튀 시켜버리는 방식으로 많이들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기 그 스포일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 작품에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캐릭터들이 지금 소개가 이미 됐어요. 그거를 볼 때, 와, 반갑다. 와, 진짜 대단한걸? 그 어린 히어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걸?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쟨 뭔데? 쟤 뭔데, 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1세대 마블 히어로들은 히어로가 되는 과정, 그리고 고뇌를 겪은 과정, 어떤 역경들, 어떻게 그 내외적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이런 히스토리들을 저희가 다 쫓아왔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히어로들의 자식 캐릭터가 나올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런 히어로가 되는 과정이 다 생략된 채로 그냥 나왔어. 툭.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시작부터가 뭔가, 쟨 뭐지라는 그런 느낌부터 드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막, 성공적인 데뷔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오던 입장이고 이거를 이제 새롭게 접하는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어린 세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언하트도 지금 곧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죠. 거기서 뭐 알고 보니까 토니 스타크와 혈연이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한국 드라마 시리즈 DP의 시즌2 촬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촬영 종료 이렇게 각자의 SNS를 통해서 소식을 알렸고요. 그 촬영 현장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훈훈하죠?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사람이? 아, 진짜 잘생겼. 남자가 봐도 진짜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실게요. 아, 또 이 구교환 배우랑, 근데 구교환 배우가 나이가 저보다 형이거든요. 저보다 형님인데, 진짜 동안이에요. 아, 정말 잘생긴 것 같습니다. 아, 구교환 배우님의 그 독특한 그 대사 치는 그 톤 있죠.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DP에서 맡은 캐릭터랑 그 톤이랑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1편도 재밌게 봤는데, 2편도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정해인, 진짜 조각상이다. 이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진짜 대단하다. 참고로 제가 이 머리 하려고요. 제가 정해인 사진을 가져가서 그 미용사한테 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미용사가 알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진 않더라고요. 네, 뭐 그냥 그랬다고요. 네, 요거 뭐 다운펌도 먹이고 뭐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짧게 친다고 이런 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나름 이렇게 돈 들어간 머리예요. 요것도. 자, 그렇습니다. 정해인은 메컷 나오네. 메컷 나오는데 메컷 잘생겼네. 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냐? 좋습니다. 우리 손석구 배우님, 지금 사실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서 빵 떴는데, 요 DP가 나의 해방일지보다 먼저 나오긴 했죠. 거기서도 진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죠. 네, 그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배우들이 다들 그 시즌 1 때보다 시즌 2 때의 아우라가 더 강력하네요. 그만큼 그 시즌 1과 시즌 2 사이의 그 기간 동안, 그 갭 기간 동안 이 배우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더 성장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배우들만 이렇게 모아서 만들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 파트 2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시간이 있으면은 뭐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 다들 알다시피 시즌 1부터가 워낙 욕을 많이 먹고 그 망작의 어떤 계열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파트 2가 공개된다는 것도 놀라운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예고편 그냥 각자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쳐 블러드 오리진이 공개가 되고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위쳐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시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나왔던 양자경 배우님께서 주연을 다 주시고 계시고요. 아마 지금 이런 헐리우드나 그 해외에서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양인 배우 중에서는 이 양자경 배우가 요즘 가장 핫한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꽤 있으신데 지금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갑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도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마 그 내년 초에 열리는 각종 시상식에서 뭔가 하나 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쳐 시리즈에서 헨리 카벨이 그 게롤트에서 하차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MCU의 토르 아시죠? 햄식이의 친동생이 이제 위쳐의 그 뒤를 이어받는다고 하는데 헨리 카벨이 그 원작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도 워낙에 높은 배우였고 어떤 그 싱크로율도 높았기 때문에 그의 하차 소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의 위쳐 시리즈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는 저는 별로였는데 와이프는 또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존 윅의 챕터 4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각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이 존 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닐지 사실 존 윅 시리즈는 그 재미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존 윅이 그 많은 불안당들을 어떻게 뚝배기를 깨고 다니냐 뭐 그거를 보는 재미로 보는 시리즈가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지금 이 4편까지 어떻게든 끌고 온 작품인데 요 4편에서 제가 알기로 견자단이 나와요. 견자단이 나오는데 이 견자단과 어떤
그 대립구도를 이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단도 액션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배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액션들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존윅 1편만 봤고요. 2편, 3편은 보지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뭐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굳이 안 봐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아직도 그 선택이 안 서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뭐 4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시간 나면 한번 보죠 뭐.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영화 뉴스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